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평소와는 분위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네, 결의에 찬 눈빛으로 스튜디오를 바라보고 계시는 두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예산 추적을 함께할 특별예산감시위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구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빅벙커는 예산 감시를 한다면 이분은 안전감시에 힘을 쏟고 계신 분인데요.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회의 김중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약 한 25년째 지금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에는 김중진 대표님이 계시다면 부산의 안전은 이분이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일명 안전 덕후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에요.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평소 빅벙커 자주 보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출연 결정도 아주 흔쾌히 해주신 게 제작진들이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재밌겠는걸? 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이제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 세 분을 또 이렇게 또 모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산을 그럼 바로 공개해 볼까요? 보시죠. 네, 오늘의 예산은 135억 6,555만 원인데요. 오늘 주제를 공개한 뒤에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 액수로만 보면은 절대 금액 자체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자,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돈인지 본격적인 예산 추적에 앞서서 빅벙커 공식 숙제 검사합니다. 힌트. 이게 의외로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먼저 우선배께서 시범 보여주시죠. 힌트를 한번 줘보십시오. 모두 몰랐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골든타임이 보장될 수 있는 것. 더 낫다. 자, 우리 김중희 대표님. 때와 시간이 모른다. 느닷없이. 느닷없이 때가 시간을 알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힌트가 오늘따라 조화가 잘 되는데요. 자, 오늘의 예산 135억 6,555만 원의 정체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면서 학생 100여 명과 교사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은 학교 건물을 집어삼켰고 스프링클러가 일부 층에만 설치돼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없을걸요? 예, 아마 있을 거예요. 스프링클러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없더라고요. 교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교실에는 안 돼 있고 그럼 어디에 되어 있어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죠. 집에는 당연히 있는데 아파트에는 당연히 있는데 왜 학교는 없었을까? 법에서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건설할 때는 안 하지. 우리가 비용을 생각해서 학교에 사실은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한다고 하면 이번에 이태원 사고처럼 대형 재난에 이어졌을 때 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예산 135억 6,555만 원은 부산시 교육청과 대구시 교육청의 2022년 한 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고 보니까 당연히 그 학교 같은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없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참 놀라웠던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 박사님, 오늘의 예산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 정도 예산으로도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됐다는 거죠? 네, 우리는 당연히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오늘의 예산 135억 6,555만 원이잖아요. 부산은 대략 120억 원, 대구는
15억 정도입니다. 네, 그 스프링클러가 이 예산으로 설치가 됐어요. 네. 어떤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니까 대구는 모두 특수학교, 부산은 특수학교 병설 유치원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 부산 대구 교육청 예산 기준으로요. 전체 사업비, 즉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에서 스프링클러의 설치 예산의 퍼센테이지를 좀 봤는데 부산은 약 3%밖에 안 되고요. 대구는 1%에 못 미칩니다. 안 됐겠죠. 네, 이걸 보면 아이들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지금 135억 6,555만 원으로 올해만 설치된 것이 부산에 15곳, 대구에 2곳인데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중에 너무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스프링클러라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식당을 가도 그렇고 회사 건물도 그렇고 고갯으로 보면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다니고 생활하는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 꽤나 큰 금액으로도 올해 뭐 15군데 이런 정도씩밖에 못하고 여전히 다 아직 다 못하고 있고 이렇다는 게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수님.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유가 소방이 도착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10분 내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초기에 화재 진압에 있어서 뭘까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도 벌어주고 초기에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실례로다가 2019년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층이랑 5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난 곳은 저층이었죠. 사실 3층 밑에였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굉장히 빨리 번져가지고 큰 피해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수업을 마친 상태여가지고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는데요. 그때 만약에 그 저층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초기에 잡혔을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스프링클러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그 상황이 만약에 수업 시간이었어가지고 그죠 교실에 학생들이 이거는 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건데 결국 스프링클러가 큰 불로 번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초기에 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뭐 이런 얘기들만 들어도 스프링클러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빅벙커가 부산과 대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실태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보시죠. 전국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여전히 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248개 학교의 절반가량인 119개 학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충남 지역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네, 우리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있습니까?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실에. 근데 그건 저희 시설 관리자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시설 관리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전화 드릴게요. 네, 저희 시설 관리자님한테 물어보니까 교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교실에는 안 되고 그럼 어디에 되어 있어요? 있는 곳은 저희 학교 강당이랑 지하 주차장에만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7층이라던가?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이제는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학교에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죠.
실제 학교나 이런 부분은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다라고 하면 약간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깔리거든요. 아무리 뭐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고가 터졌을 적에는 그런 대비책들을 다 마련이 돼도 다들 당황하고 그럴 텐데 하나 없이 있다고 하면은 더 불안하다는 게 느껴지죠.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왜 없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예산에 좀 투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골든타임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지하고 해야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도 잘 구현돼야 되는 것이 정말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 학생들보다는 장애 학생들이 재해 상황에서 훨씬 살아남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수 있는 것들이 작동되어야죠, 마땅히. 저희는 그것은 당연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없구나. 무방비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야 인식을 하게 됐고요. 당연히 필요한 설비라고 생각이 돼요. 시 예산으로라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압 방면으로는 교직원이 에너지를 쏟기보다 이제 인명 대피에 집중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니까요. 제가 다녔던 학교들은 대부분 근무했던 학교들은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체에 작동한다면 아이들을 그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에서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건설할 때는 안 하지. 초중고나 특수학교 같은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건물이 통째로 6층이 넘으면 전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4층 이상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990이다 그러면은 5층이라도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지. 현재 시각으로 보면은 아직도 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아마 학교 시설은 대부분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이 아니니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안이한, 재난에 대한 안이한 대응 방식이고요. 합법이어서 괜찮은 게 아니고 법이 없으니까 그냥 피해 가려는 것 같거든요. 법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거 하라고 사실 우리가 구의회, 시의회, 국회의원 다 뽑아놓은 건데 이제 학부모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오는 게 깝깝하고요. 법이 안 되면 조례부터 만들거나 해서 그렇게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전 스프링클러가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네요, 이번에. 학교에 사실은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한다고 하면 이번 이태원 사고처럼 대형 재난에 이어졌을 때 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성인이 아니고 초등학교나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어리잖아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많이 어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소방관 입장에서 스프링클러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돼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취약한 그 유치원이라든지 특수학교, 화재 취약시설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거부터 우선 추진을 해나가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은 전반적으로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전 교실을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하겠다라고 확정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스프링클러를 저희들이 한 630개 학교 정도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결국은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실에 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기준에 맞으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면 현재로서는 없고요. 네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특수학교나 중고 기숙사를 지금 하는 것도 어떤 법적 근거나 그런 건 없고 정책적인 결정이거든요. 네, 이거 참 놀랍기도 하고 씁쓸해지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 다 비슷한 느낌이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이제 학교잖아요. 이 학교라는 공간이. 저 또한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이건 참 믿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인 것 같은데요. 자, 빅벙커가 이제 부산, 대구 학교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 부산, 대구 학교들이 스프링클러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었고 또 얼마나 또 설치가 안 돼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부산은 전체 학교 중 약 56%가, 대구는 약 55%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는 쪽이에요, 네네. 그나마도? 부산, 대구 모두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거죠. 그중에서도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있었는데요. 네. 부산의 경우에 특수학교, 스프링클러가 10곳 중 8곳이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의 경우에는 중학교 10곳 중에 7곳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뭐 부산의 특수학교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전수조사 결과를 곰곰이 보면은요, 고등학교는 그나마 미설치된 비율이 뭐 59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초등학교라든가 이렇게 중학교로 갈수록 미설치된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더 나이가 어릴수록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 반대 상황이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초등학교는 대체 어느 정도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부산의 초등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10곳 중에 약 한 7곳이 안 되어 있고 대구는 10곳 중에 6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피난 약자계층이다 보니까 특히 이 스프링클러가 다른 데보다도 100% 다 설치돼야 될 곳이 바로 초등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건데 스프링클러가 얘기 나눠보면 볼수록 왜 없어요? 왜 이렇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위법일 것 같지만 이 학교들이 다 법을 지키고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는 6층 이상 건물입니다. 6층 이상의 건물에는 모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또는 4층 이상일 때 이제 밑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 거죠. 사각지대여서 더 안타깝고 뭐랄까요, 더 위험한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든가 아니면 11층 이상이든가 그러다가 2017년도에 와서 6층 이상이거든요. 아, 그나마 그때 그건도 그러니까 요거는 소급 적용이 또 안 되니까 그 전에 생긴 학교들은 그마저도 그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있는 학교들은 또 이 법 적용도 안 됩니다. 이거 전에 지어진 데들은 완전히 뭐 이건 전멸인데요. 우리 아들 학교가 언제 생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부모로서 다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결국 법이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학교 건물을 학교에 방점을 찍지 않고 건물에 찍어서 일반 건물과 똑같이 이것을 적용하고 한다는 것에 이거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 그냥 뭐 위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많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 박사님, 그럼 법을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지금 물론 법을 바꾸면 더할 나위 없기 좋겠죠. 근데 법을 바꾸지 않고도 교육부가 좀 강력한 지침으로 내린다면 교육청이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강화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특수학교 부분인데 재작년에 교육부에서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특수학교는 좀 더 강화해서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치하고 있고요. 법을 떠나서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게 좀 의지도 문제겠는데 이 법을 바꾼 적은 없었어요? 이게 이런 쪽에 시도를 안 했나요? 유치원이 원래 교육 연구 시설이었거든요. 분류 기준을 노유자 시설, 즉 노인이라든가 아동 이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노유자 시설로 법을 개정을 해서 소방시설법을 강화시켰어요. 2018년인데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거의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곳이 사실은 더 많죠. 불과 몇 년 전에 서서히 바뀌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마저도 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건데 이거 굉장히 너무 놀라운데 이 얘기는. 자, 우 박사님, 그럼 그동안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곳은 그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져 있는 겁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최근 4년간 스프링클러에 쓴 예산을 좀 봤어요. 근데 법 개정이나 강화로 인해서 설치 의무가 생긴 병설, 유치원, 특수학교뿐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투여된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은 약 154억 6,2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네. 대구는 약 47억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여했네요. 네. 이렇게 설치할 의무가 생기는 곳에만 사용되고 대상이 아닌 곳은 그대로 방치하고 사각지대가 돼버린 셈이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순위에서 예산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방치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 뭐 법으로 강제하거나 정부가 강제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건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자발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여서 납득을 시키고 이걸 어느 누가 납득하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좀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좀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싶어집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런 방안에 있는 걸까요? 빅벙커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에서 화재 교육 같은 거 받을 때 보통 뭐 해요? 대충 손수건으로 입 막고 머리 숙이고 운동장까지 나오는. 그냥 대피하는 거군요. 학교에 막 대피하면은 우리가 운동장을 뛰쳐나가서. 사실 근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왜냐면 애들 다 그냥 실제 화자가 아니다 보니까 훈련이다 보니까 장난으로 그냥 웃으면서 그냥 뛰어가고. 받을 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별 생각 없이. 소화기 뿌리고. 대표로 하면 소화기 뿌리는 거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방법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너무 짧게 해서 좀 오래 자세히 하거나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칫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안전이라는 거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평소에는 약간 좀 놀이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그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훈련들이 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되지 않고 그냥 사이렌만 삐 울리고 자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면 애들이 뭐 욱 하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내려가는 구조. 사실은 지금 현재로 소방 관련 안전 훈련은 대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보가 울리면 이제 어떻게 몸을 낮추어서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공간을 빠져나갈 것인가 질서 있게 이것에 집중되어 있고요. 1년에 한두 차례 정해진 그 훈련 기간에 맞추어서 담임교사 인솔하에 이제 대피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 끄는 거 작업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없고요. 교육을 할 때도 지금은 사실 대피 훈련 중심으로 해서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훈련도 좋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소화기도 한번 작동하는 법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물도 한번 쏴보는 그런 이제 실습 위주의 교육이 되면 좋겠죠. 예.
횟수가 많이 이렇게 쌓이고 그 경험치를 많이 줘야지 그게 교육이 되지 1, 2회성으로 지나간다면 저는 그게 교육으로서는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아이는 15세이고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반복적이고 간략하게 그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게 매뉴얼화된 거를 계속 애들에게 숙지를 해야 하는 면이 있는데 비장애인들도 1년에 2번 가지고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닿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철제로 된 방어 셔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설치된 것들은 전부 일체형이라 해서 그 철제 셔터 안에 비상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방어 셔터가 내려왔을 때 그 비상구를 열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난 훈련을 할 때 대피하라고 하지만은 막상 방어 셔터가 내려와서 막으면은 대피할 통로가 막히거든요. 그 대피 훈련 같은 거 하실 때 혹시 방화 셔터가 내려온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있었어요. 최근에는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거를 보여줬어요. 사실은 앞에 학교들에게서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만 들었고요. 실제로 본 거는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본 겁니다. 실제 아이들이 그 방화 셔터를 뚫고 나가는 걸 해보지는 않았어요. 갇히는 거 아니에요?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현재로서는 안전교육인 것 같아요. 화재 진압, 신고, 그다음에 피난 요 세 가지를 순서별로 교육을 시키고 숙달시키게 되면은 아직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위험을 막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일반을 통제하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었습니다. 모두 질서를 지키고 관계자 외 건물 네,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최소한의 대책만큼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육이 그나마 최소한의 대책인 거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 훈련이 좀 충분하고 실효적이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충분하지 않죠. 사실 학교에서 하는 이 소방 훈련이나 재난 대응 교육이 대피 훈련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중량은 그 훈련을 실제 상황과 똑같이 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훈련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방화 그 셔터 같은 것도 내려온 뒤에 일단 막히고 나서 또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런 거 성인들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 교수님? 맞습니다. 이 비상 셔터까지 다 내려온 상황에서 뭐 우리가 가정을 해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선생님 당번도 나가야 되나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게 사실은 잘 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학교에서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어지는 건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도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잘 적용될지가 미지수인 상황인데 일단은 너무나 당연하게 학교에는 있을 줄 알았던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상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교육이나 또 매뉴얼도 결국 또 충분치 않고 이렇게 되면은 남은 거는 굉장히 공포감밖에 없잖아요. 그죠?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화재나 재난에 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덜컥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많은 대형 참사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좀 그런 뼈아픈 경험을 꼭 해야만 조금씩 법을 개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는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이런 걸 좀 벗어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위험성이 높은 급식실이나 실험실 같은 불이 날 확률이 높은데 우선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달자라든가 아니면 뭐 초등학교 우선적으로 달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달자라든가 뭔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 나가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교육부나 그죠? 각 그 시도 지자체의 교육청들이나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우선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만 그 첫 출발이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는 예산으로
네. 읽힌다. 아니 예산의 우선순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만 하신 건 아니죠? 네. 갑자기 막 이렇게 점점점. 근데 그런 말씀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1대 29대 300이라는 이런 그 법칙, 아주 작은 미세한 징후가 300번 정도 일어나면은 또 조그만 그 한 부분이 한 29번 대형 사고가 한 번 정도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처럼 그때부터 예방을 하고 조치를 해야만이 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방송을 준비할 단계에서 진짜 없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그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큼은 이 사각지대가 아닌 안전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줄 평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김 대표님 때 그 표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 먹는 물, 씻는 물, 스프링클러의 물이다. 이렇게 끄는 물. 네, 끄는 물입니다. 끄는 물. 소액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안전 제일입니다. 더 이상은 어린 아이들의 희생으로 뭔가를 깨닫고 뭔가가 바뀌는 그런 세상이 아닌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안전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학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빅벙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